안녕하세요. 사문북수 승강기 기능사 용쌤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 이어서 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 전기력선의 개수인, 그쵸? 이 전기력 선수를 구하는 걸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우스의 정리라고 불리는 내용에 의해서 좀 볼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우스 정리는 전기력선의 개수는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세계화했다는 것을 봤는데, 전기력선의 개수가 입실론분의 Q개라는 말을 썼어요. 그쵸? 요놈. 그쵸? 그래서 보시면 전기력선의 개수는 입실론분의 Q개다라는 걸 쓰는데 상당히 무슨 잘 모르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만유인력 법칙과 관계가 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에 여기 돌이 하나 있어. 근데 이 돌의 무게가 1뉴톤입니다. 1뉴턴이에요. 우리 무게 킬로그램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뉴턴도 우리가 무게 단위로 본다 했죠. 그런데 달러 가져가면, 이 무게는 그대로 1뉴턴이에요. 이상하죠? 우리가 달에 가면 무게가 6분의 1로 준다 했는데, 이 뉴턴이라는 단위는 절대 단위입니다. 즉, 어차피 돌에 변화가 있어 없어요. 이 돌은 그냥 돌이잖아요. 그쵸? 어디 들고 와도 그냥 돌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돌이기 때문에 이 돌의 무게는 절대 단위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질량을 나타내는 절대단위인 뉴턴을 쓰게 되면 다 1뉴턴입니다. 지구에 있나 물에 가나 달에 가나 다 1뉴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력 단위로 보는 그쵸? 만약에 1kg이라는 돌이 있으면 이 돌은 어떻게 돼? 달로 가져가면 6분의 1kg으로 무게가 6분의 1로 줄다 했죠. 이런 건 이제 중력 단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구가 당기는 힘하고 달이 당기는 힘하고 뭐가 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런 거는 이제 중력 단위인데 이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뉴턴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1을 9.8 중력 가속도로 나누게 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킬로그램을 갖다가 9.8분의 1kg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단위에서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가 60kg이면 우리가 당신 몸무게 얼마요? 물으면 600뉴턴이요. 이렇게 해서 공 하나 더 붙이면 된다 했죠. 그래서 9.8이 거의 10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단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9.8이라고 불리는 중력 가속도를 이렇게 나눠주죠. 왜? 지구는 어디에 있든지 떨어지는 모양 가속도가 뭐예요? 전부 다 9.8로 동일하다 했죠. 그렇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력계 안에서는 어떤 값이 동일한데 뭐가 동일하다? 바로 이 중력 가속도가 동일하죠. 그래서 그걸로 나눈 게보다 우리가 이렇게 무게 단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불하고 비슷하댔죠. 그러니까 우리가 Q가 있는데 얘가 불이에요. 불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사람한테 온도가 한 90도가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 옆에 있으니까 뜨겁구나 이렇게 되죠. 이때는 우리 여기 있는 게 뭐다? 공기가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공기가 가운데 있을 때는 이 사람이 한 90도를 받았는데 만약 여기에 담벼락 하나 세워놨어. 담벼락 하나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 90도가 안 오고 어떻게 돼? 한 60도로 온도가 줄겠죠. 그 담벼락 때문에 불이 못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는 불은 변해 안 변해? 불은 가만히 있잖아요. 불은 가만히 있고 대신 내가 느끼는 이 불에 대한 온도만 달라진 거죠. 그렇죠? 뭐 때문에? 요 가운데 있는 물질 때문에.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물질의 전기적 힘을 변화시키는 것을 유전율이라고 불러요. 요걸 입실론, 유전율이라고 부르는데 요 놈입니다. 유전율 바로 입실론입니다. 요걸.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 Q라는 개념은 뭐다? 우리가 1뉴턴을 9.8분의 1로 이렇게 나누듯이 이 Q 값을 유전율 똑같은 개념인 입실론으로 나눠버리면 전기의 힘을 바꾸는 거는 가운데 있는 물질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요 값이 곧 뭐가 된다? 그렇죠. 우리가 킬로그램 단위처럼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기력선은 이게 Q가 있을 때 만약에 10개가 나오는데 요 주위에 물질이 이걸 차단하는 물질을 하면 한 개만 통과하고 두 개는 통과 못할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사람이 여기서 있으면 우리가 받는 양은 여기에서 물질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차단을 하는지 따라서 통과하는 양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통과해서 나오는 개수는 이만큼이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의 만유인력 법칙을 가지고 만들듯이 유전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동일한 식으로 만들어 보는 게 바로 전기력선의 개수입니다. 그럼 만약에 진공이 어찌 돼요 하면 진공이나 공기면 여기 있죠. 진공이나 공기면 진공의 유전율을 쓰시면 돼. 그게 뭐냐 그러면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실론분의 Q계인데 진공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계로 바꾸면 되겠죠. 이 진공의 유전율 값이 얼마다?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러퍼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외우셔야 되는데 혹시나 외우기 싫으신 분은 계산기 카시오 570 ES 엔지니어용 공학용 계산기죠. ES 플러스급 이상을 가지고 계시면 요거보다 숫자가 큰 것들 MS는 안 됩니다. MS는 이건 아니에요. ES가 되는데 요 계산기 이상급을 가지고 계시면 보통 상수로 이게 계산기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내가 찾아서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참고로 570ES 플러스 보시면 여기 상수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어디 뭐 누르면 키 나오는지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570ES도 있고 570 XS인가? EX인가? EX도 있죠. EX도 있고 뭐 종류 많아요. 570급 이상 요거보다 숫자가 큰 놈들은 대부분 다 공학용 계산기 E가 붙어있는 애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서 보시고 뭐 누르면 T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율은 뭐냐 그러면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죠. 그래서 우리가 진공을 기준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실론은 유전율이란 것은 입실론 제로 진공 유전율을 기준 잡아서 곱하기 3이다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진공의 몇 배? 3배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숫자가 진공의 몇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 S는 비유전율이라고 부르고 진공보다 몇 배냐를 나타내는 그냥 숫자입니다. 그렇죠? 진공의 2배다 하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진공의 3배다 그럼 곱하기 3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율을 보면 유전율은 100 이상 되는 보통 산화 티탄 계열이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돌입니다. 도자기. 그래서 우리가 세라믹 같은 게 있죠. 이걸로 만든 게 우리 세라믹 콘덴스라고 뒤에 나올 거예요. 세라믹 콘덴스가 있고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그 다음에 물은 유전율은 높은 반면에 전기가 흐르니까 이걸로 나중에 콘덴스를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운모로 만드는데 운모도 뭡니까? 돌이죠, 돌. 얘를 갖다가 마이카 콘덴스라고 불러요. 콘덴스 재료입니다. 얘들이 전기를 모을 수 있는 애들이어서. 그래서 보통 얘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물을 빼고 나면 대부분 뭐다? 이 도자기, 돌덩어리고 얘도 돌덩어리고 얘는 유리고 얘는 고무니까 대부분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르죠. 그래서 유전체는 대부분 물을 빼고 다 절연체에 보통 해당하는 특징이 좀 있어요. 그렇게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쿨러의 법칙인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 중 하나가 이놈이에요. 그래서 쿨러의 법칙은 상당히 좀 이렇게 전기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식인데, 전기 쪽으로 안 하시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외우진 않지만, 이게 나중에 기사 하시는 분한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사 쪽에서는 아직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시간이 두고 가다 보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쿨러의 법칙은 전하가 이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바로 Q1하고 Q2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F죠, 힘. 단위는 뉴턴입니다. 힘의 단위는. 이 힘의 크기를 정하는 식이에요, 식, 개념상. 그래서 우리가 쿨롱이 누구예요? 아까 Q의 단위가 쿨롱이었잖아요. 그쵸? 쿨롱 아저씨가 만든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면, 여기에 만약에 Q1이 있어요, Q1. 그러면 Q1에서 온 사방으로 뭐예요? 전기력선을 쏘겠죠. 전기력선이 바로 전기력의 힘이라 했잖아요. 전기력선을 쏘는데 이 쏴야 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원이 아니고 구죠, 구. 그러니까 앞으로도 쏘고 뒤로도 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쵸? 완전히 구가 돼, 구. 그러니까 여기서 1m, 여기서 1m, 앞으로도 1m, 뒤로도 1m, 밑으로도 1m 해서 전부 다 1m 간격을 두고 일정한 등전이면 구상하게 되면 이게 구가 되죠, 구.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돼? 면적 S, 면적을 9의 표면적이죠. 면적은 9의 표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4파이 제곱이에요. 4 곱하기 3.14의 반지름의 제곱이란 뜻입니다. 4파이 제곱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언급을 할 건데 원 면적하고 구 최적하고는 면적하고는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원이 있어요. 원.
원이 있고 원의 반지름을 r로 놨을 때 첫 번째 원의 둘레는 어떻게 돼? 원의 둘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지름 곱하기 3.24. 그쵸? 그래서 우리가 파이 d라고 씁니다. 이 d는 보통 지름을 나타내고 파이가 3.14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반지름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 반지름. 우리가 지름의 2배가 이게 d잖아요. 그쵸? 반지름이 r이면 그래서 2 파이 r 이래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지름 r의 2배가 바로 d니까, 그쵸? 이렇게 써가지고, 이 파이 r이 보통 원둘레예요. 반면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원의 면적은 어떻게 돼? 원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반지름 곱하기 3.24. 그쵸? 그래서 파이 r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 제곱에 3.24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r 대신에 아까 지름을 쓰게 되면 반지름은 지름의 뭐예요? 반이죠. 그래서 파이의 2분의 d가 이게 r와 같죠? 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풀어내면 파이의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d 제곱이 되죠. 그래서 보통 4분의 파이 d 제곱 이랬어도 뭐다? 이것도 원면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이 같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돼. 맞죠? 보통 보면 어제도 어디 그 카페에 보니까 이게 왜 원 지름 면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까먹고 있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다시 복습 겸 해서 외운다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가 있을게요. 구가 뭡니까? 축구공입니다. 축구공에도 반지름이 있죠. 축구공입니다. 이렇게 구수라고 똑같아요.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있는데 공입니다. 공. 이 구는 구의 껍데기는 둘레를 안 부르고 구의 표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의 표면적, 껍데기 면적입니다. 축구공 껍질을 벗기면 그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건 얼마예요? 그러면 원면적의 4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렇죠? 반면에 요 안에 축구공을 만들려면 공기를 넣었겠죠. 그럼 이 안에 공기의 부피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의 부피나 구의 최적이라고 부릅니다. 최적이 부피예요. 구의 최적은 얼마예요? 그러면 3분의 4 파이 r의 3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최적은 어떻게 구했는지를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일단은 구의 최적은 3분의 4 파이 r 3승입니다. 이해 안 가죠? 원래 이해 안 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운 건데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 4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면적이 파이 r 제곱이란 걸 알겠죠? 4파이 r 제곱. 그러면 우리가 전기력 선의 밀도가 뭐다? 전기장의 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 온 사방으로 전기력 선을 뽐내면서 힘을 가하는데 그 힘 중에서 이 부분에 닿은 양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Q2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기력 선 중에서 이 Q2를 때린 애들이 있겠죠. 애들의 개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단위 면적, 아주 기본 면적, 단위 면적에 닿은 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땅이 있는데 땅이 10평이에요. 10평. 10평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20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땅 밟기를 하고 있어요. 땅을 고르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평당 몇 명씩 밟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렇죠? 어떻게 살합니까? 당연히 20명을 10평으로 나누면 되죠. 10평으로 나누면 그러면 2명 퍼 평이 돼서 평당 몇 명? 2명이 밟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은 두 사람의 힘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손 전기력선의 개수에서 이 단위 면적에 닿은 양을 계산하게 되면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 있는 Q1에서 쐈으니까 입실론분의 Q1개의 전기력선을 쐈는데 거기다가 면적 4파이 r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러면 요음 단위 면적에 닿은 전기력선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 전기력선에 비례해서 Q2가 힘이 세면 어떻게 돼? 그러면 강하게 반응할 거고 Q2가 힘이 약하면 약하게 반응하겠죠. 그럼 뭐가 돼?
비례가 되죠. 그래서 요 힘하고 비례한 위치는 뭐다? 여기에다가 Q2를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숫자 다 들어갔으니 얘를 통째로 곱해서 F에다 갖다 붙이면 결국 F는 4파이 R 제곱에 이필론분의 위에는 Q 하나, Q 두 개라는 식 모양이 떨어지겠죠. 이해갑니까? 이해 안 가죠?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식 모양이 요래 된 거예요. 지금 모양이 4파이 R 제곱 이필론분의 Q 하나, Q 두 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면 이필론을 이필론 제로로 바꾸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앞에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을 빼내고 남은 게 R 제곱분의 Q 하나, Q 두 개가 되겠죠. 그럴 때 이 4파이 이필론 제로는 아까 숫자였죠. 그래서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 곱하기 10-12성분의 1을 계산기로 치시면 놀랍게도 9 곱하기 10의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R제곱에 Q1, Q2가 올라간 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기 요 숫자가 요 숫자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직 외우지를 못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계산하다가 우리가 면적으로 나눈 부분 있죠. 우리가 전기력선의 개수를 면적으로 나눈 게 뭐였어요? 그게 바로 전기력선의 밀도죠. 밀도가 곧 뭐다? 전기장의 세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되니까 요 Q2가 필요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Q2를 없애버리면 뭐가 된다? 바로 전기장의 세기 이 값이 되면서 4파이 R 제곱 이필론 분의 이필론 제로 해도 되고 이필론 해도 됩니다. 진공이면 이필론 제로 하면 되고 진공이 아니면 여기다가 이필론 해가지고 비전을 곱하면 돼. 그래서 이필론 분의 Q다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야도 이제 이필론 제로로 놓는다면 역시 똑같이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이 있으니까 9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바뀌는 거죠. 위에 있는 식에서 뭐만 하나 없앤 거예요. Q2만 없앤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붙이면 F라는 식에서 Q를 하나 나눠서 없애버리면 뭐가 된다? 2와 같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단위가 볼트 퍼 메다인데 얘를 요 식으로 보게 되면 단위가 뭐가 돼? 요거는 뉴턴 퍼 쿨롱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또 단위를 바꿀 수가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모양이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위는 뭐였어? 우리 전위는 전기장의 세기가 볼트 퍼 메다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R 메다를 하나 곱하면 요 메다가 약분돼 가지고 뭐만 남아요? V만 남죠. 이게 전이죠, 전이.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하면 R이 제곱이 밑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 날라가겠죠. 날라가고 나면 여기 제곱이 없어진 4파이 R의 이필론 분의 Q 이렇게 되겠죠. 그쵸? 여기에 이제 전이 V가 돼. 여기서 이필론 제로로 놓으면 역시 4파이 이필론 제로가 있으니까 얘를 9 곱하기 10의 구성으로 바꾸면 R분의 Q가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에 있는 식에서 R만 하나 없앤 거죠. 원래 이 식 세 개를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쿨롱의 힘을 외운 다음에 Q2를 없애면 뭐가 된다? 전기장의 세기 2가 되고 R을 하나 없애면 뭐가 된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 관계는 우리가 2에다가 R을 곱했더만 V가 됐다 해서 V 꼴 2R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 정리한 게 밑에 있죠. 그래서 F는 여기서 Q를 절로 넘기면 F 이꼴 QE가 되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V 이꼴 ER이 되죠. 이렇게 두 식이 요 밑에 보이죠. 그래서 4번, 5번 식이 나온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쿨러의 법칙이 시험에 아직까지 등장 안 했는데 언젠가는 등장할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담아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전속 밀도는 전기력 선속에 대한 밀도인데 그냥 전기력 선속을 그냥 우리가 Q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Q의 밀도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Q를 면적, 단면적 A로 나누면 되죠. 얘가 쿨롱 퍼 메다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 면적이 점 같으면 온 사방으로 쏜다 했죠. 온 사방으로 전선을 쏘니까 뭐가 된댔어요? 축구공처럼 구가 된다 했죠. 그래서 면적을 4파이 R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요래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도 이필론 위에도 이필론 하면 이거 1이니까 곱해나 안 곱해나 관계없죠. 이렇게 놓고 되면 4파이 R 제곱 이필론 분의 Q 이게 뭐였어요? 이게 전기장식이었죠. 위에 나오는. 그래서 야가 이필론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속밀도는 면적분의 Q고 이필론 E다라는 식이 또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또 여러분이 시험에 안 나온 거는 일단은 하지 마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나온 것만 일단은 하십시오. 너무 많이 하려면 힘들어요. 자, 일단은 문제 나왔습니다. 전기력선의 총수인데 진공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면 입실론분의 Q개가 되고, 만약에 진공이라는 말이 있으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가 됩니다. 공기나 진공은 거의 흡사합니다. 양이 조금밖에 차이 안 나서 보통 공기의 유전율이나 진공 유전율은 같다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 정상이니까 내가 이해 못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전기 기사와 기능사를 가르쳐봤지만 이걸 처음 들어가지고 내가 자격증을 따는 그날까지 이해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식에 의해서 답이 나온다 정도만 되면 이미 여러분은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냐? 원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더라 정도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